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당이 부르면 나가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시당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관련 주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께서 지난 2년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한 배를 확실하게 타시게 돼서 저는 지방정부에서 또 안 의원님은 중앙정치무대에서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네, 이 실장님, 네. 얼마 전 그 국민의당 대표 후보 연설회 때 이 서울시장 출마 여부가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 예. 명확하게 일정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이제는 그렇죠. 좀 마음을 굳혔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한 걸음 더 나갔죠. 진전됐죠. 그때는 굉장히 얼버무렸어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고려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한 발짝 더 나갔죠. 자,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사실 당의 존립이 이번 지방선거에 달려 있거든요. 지방선거에 유의미한 그런 곳에 유의미한 후보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당이 사실 존립이 문제 흔들려요. 그러면 유의미한 게 어디겠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나 혹은 경기도지사, 수도권에서 한석 정도는 진짜 승부를 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누구를 내느냐가 결론적으로 이 국민의당이 지선까지 최소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느냐의 여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가겠다라는 암시를 그냥 할 수밖에 없죠. 왜?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당을 계속 존립하게 만들겠다.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의 대결을 만약에 이뤄진다면 최 교수님, 2011년에 서울시장 양보 이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국민들은 그게 생각이 나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지지율로 보면 안철수 그때 당시 후보가 훨씬 높았죠. 정말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50대 5 정도, 50%대 55%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크게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이 양보할 거냐 그건 아닌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때만 해도 사실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일단 국민의당을 창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국민의당을 창당한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박원순 시장이 본인이 양보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는 탄탄하게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기도 어느 정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악영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박원순 시장을 누르고 당선될 가능성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과연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이 성공할 것이냐 이제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맞붙게 된다면 2011년 상황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안 나왔으면 하죠. 이게 또 이제 보훈론 얘기가 또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때 양보해줬는데 지금 그냥 끝까지 이렇게 뭐 후보로 해가지고 서울시장을 다시 도전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달갑진 않을 것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안철수 대표가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이제 그냥 가정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야권에서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일대 다루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뭐 황교안 전 총리 얘기 나오고 뭐 홍정욱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이제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거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근데 많은데 지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수 있을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승복이 힘든데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차이로 만약에 서울시장이 안 되게 되면 정말 정치적 입지가 이제 너무 줄어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승부를 봐야 될 상황에서 과연 그때 이제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승부를 던질 수 있을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실장님,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도 굉장히 아주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현역은 박원순 시장이지만 추미애 대표도 좀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박영선 의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박영선 의원이 사실은 또 영원한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네. 회자됐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추미애 대표도 사실은 굉장히 생각이 많은 걸로 정가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잠재 후보들이 박원순 시장님 갖고는 안 돼요.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만약 실제로 나왔을 때 다른 후보들 박영선 의원이나 혹은 추미애 대표나 박 시장과 이제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갖고는 안 돼요. 저분들이 훨씬 더 젊거나 혹은 더 새로운 바람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그런 의미들에 따라서 박 시장과 경선을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시장의 어떤 이미지가 과연 다른 후보들이 박 시장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 첫 번째가 당내 경선인데 당내 경선이 사실은 또 이번에 굉장히 재밌어지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는 거죠. 아직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서울시장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 거의 뭐 소통령이라 할 정도로 네. 그때 보면 이게 경기도가 인구는 훨씬 많지만 언론에게 노출이나 겁을 보면 서울시장이 훨씬 높고요.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게 당도 살리고 본인도 사는 게 유일한 길은 당대표에 출마해서 그다음에 당대표 가지고 서울시장까지 출마하는 네. 이게 저는 유일한 길로 보고요. 이때까지 이게 저는 항상 정치에서 아름다운 양보는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 후보가 현재까지 좀 실패한 게 자꾸 이게 너무 철수 정치 양보를 많이 했어요. 네. 예를 들어 그때 50% 대 5%면 10배잖아요. 그렇죠. 그때 양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조금만 이게 의지가 더 단단해지고 행동이 조금만 더 이게 과감해지고 꿈이 조금만 더 이게 담대해지면 저는 이게 얼마든지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전에 안철수 대표가 도전자로 나설 것인지 앞으로 그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